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재밌는 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집어들었는데 예상대로 큰 재미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산 책인데 미국에 있을 때 한국어로 된 책을 산 것이 이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뭐 거의 10년이나 미국에 살았지만 한국어로 된 책이 워낙 비쌌고 뭐 전공 서적 위에 일반 책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유학생이라 돈도 별로 없었죠. 근데 그 와중에 산 책이니까 뭐 기억에 남는 책이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읽고 싶어서 산 책은 아니라 아내가 읽고 싶어서 사달라고 해서 산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 살 때도 뭐 이런 재미없는 제목의 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장에 모셔두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겉모양만 구경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추천해준 책이어서 아, 이제는 나도 이 책을 읽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추천해 주어서 이제 제가 읽어볼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이제 추천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모를 견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담은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2021년 당했던 수모가 떠올랐고 그 수모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책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제목 그대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맛없는 빵을 맛있게 먹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책 전체에 펼쳐져요. 되게 신기하게도. 슈오프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오늘 하루 동안은 그에게 꽤나 순조로운 날이었다. 재수가 썩 좋은 하루였다. 영창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주의 단지로 추방되지도 않았다. 점심때는 죽그릇 술을 속여 2그릇이나 얻어먹었다. 작업량 사정도 반장이 좋게 해결한 모양이다. 오후에는 정신없이 블로그 쌓아 올렸다. 줄칼 토막을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차례를 기다려주고 많은 벌이를 했다. 담배도 사왔다. 병에 걸린 줄만 알았던 몸도 가뿐하게 풀렸다. 이렇게 하루가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가 마감되었다. 이런 날들이 그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을 그러니까 3653일이나 계속되었다. 사흘이 더 많은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솔제니친이 자신의 감옥 생활을 경험으로 쓴 작품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그냥 매일 비슷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이반 데니소비치가 강제의 수용소에서 지내는 하루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강제의 수용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뭐 얼마나 변화무쌍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뻔한 삶인 거죠.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감옥 바깥으로는 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뻔한 내용이죠. 사실 먹을 것도 당연히 형편없고 다양할 리가 없죠. 먹을 것도. 이반 데니소비치는 이제 분명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억울하면 호소하지도 않고 답답함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삶을 비관하는 자세도 없고 앞날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영창에 안 들어가고 뭐 죽을 2그릇 먹고 담배도 사고 돈도 벌면서 하루를 살았다면 그 정도면 뭐 거의 행복하기까지 한 하루였다고 스스로 만족하죠.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반 데니소비치는 수모를 여기지 않고 수모를 정면으로 막 맞부딪히지도 않고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서 오늘 받은 딱딱한 빵껍질로 죽그릇을 닦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다고 위안합니다. 그 다음 조금씩 빵을 베어 물기 시작했다. 작업복과 방한복에 쌓여 체온이 미치는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빵은 조금도 얼지 않았다. 수용소에 들어온 후부터 슈오프는 전에 고향 마을에 있을 때 배불리 먹던 일을 곧잘 생각하곤 했다. 감자를 무쇠 냄비에 몇 개씩이나 넣고 채소를 넣은 죽을 몇 대접씩이나 그리고 식량 사정이 좋았던 옛날에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닥치는 대로 먹어댔었다. 게다가 우유는 질리도록 마셨다.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었다고 슈오프는 지금에야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진미를 느끼며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조그만 빵 조각을 먹듯이 먹어야 한다. 조금씩 입안에 넣고 혀끝으로 이리저리 굴리며 양쪽 볼에서 침이 흘러나오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설익은 검은 빵이 남아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수용소 생활 8년, 아니 이제는 9년째로 접어들지만 그동안 슈오포가 먹어봤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정 같으면 입에 대지도 못할 것들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에 이제는 질렸다는 건가. 천만에.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누렸던 즐거움은 빵 조각을 천천히 먹으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달콤함이었죠. 그가 다른 이에게 베풀었던 선한 행동은 배식하는 이를 속여서 이제 죽을 한 그릇 더 받아내서 다른 이에게 내미는 것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수용산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억울하지 않았을까?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었을까? 적응해서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반 데니소비치는 자신이 10년을 수용소에서 살았는데 6년이 3번이나 끼어서 3일을 더 살았다고 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3일을 더 살아서 억울하단 말이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6년이 그리고 2번 낄 수도 있었는데 3번 껴가지고 하루를 또 더 산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살아남는 기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가르쳐주는 살아남는 기술은 하루를 사는 것이죠. 하루를.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삶을 너무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앞날의 걱정을 모두 앞으로 당겨와서 오늘 하루에 그 걱정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때가 있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삶이 괴롭다면 더더군다나 하루씩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 살아남는 방법이죠. 사람이 한 달을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1년을 잘 살려고 이제 마음 먹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또 평생을 훌륭하게 멋있게 살려고 생각한다면 앞날에 닥칠 것 같은 불확실한 요소 그리고 불행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러면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삶의 기술은 하루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걱정 정도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이죠. 걱정했지만 하루를 잘 버티고 살았다면 그날을 이제 마감하면서 대략 행복했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수용소의 하루가 뭐가 그렇게 막 재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강제 수용소에서 이반 데니소비치는 하루를 사는 재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결국은 10년 3653일을 버텨내서 결국 살아남아서 나옵니다. 그가 재밌게 사는 것이 신기해서 보게 되는 책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재미를 느끼고 살 수 있다면 나도 이반 데니소비치처럼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책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해 봐야 되겠죠. 이반 데니소비치도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재미는 없었지만 삶의 교훈을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였습니다.